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고금리, 물가 인상, 저성장의 얘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이번 소식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맞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 10월 20일자 조선일보 김기훈 전문기자의 스페셜 레포트 내용입니다. 소제목은 미국 중앙은행의 물가 정책, 큰 제목은 볼커의 실수, 교훈 삼는 파월, 고금리 2년 이상 끌고 갈 듯이며 한 줄 주요 내용은 파월의 의지는 볼커 초기 실수 되풀이 안 하려 하고 장기간의 엄격한 긴축 정책을 강조하며 세계는 고금리 체제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9월에 예상보다 높은 8.2%로 나타나면서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향후 행보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점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맞선 그의 초고속 금리 인상 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고금리가 언제까지 유지될지이다. 그의 행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환율,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대응책이 1980년대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의 행보를 따라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파월은 볼커의 초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2년 이상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소제목 볼커의 실수입니다. 볼커는 1979년 8월부터 1987년 8월까지 모두 8년간 연준 의장으로 재임하면서 두 차례 오일 쇼크 등에 따른 만성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볼커는 취임하자마자 인플레이션 전쟁을 시작, 같은 기간 동안 실효 기준금리를 8.0%에서 17.6%로 무려 9.6%포인트나 확 올렸다.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지면서 1980년 여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졌다. 그러자 볼커는 그해 7월에 실효 기준금리를 9%대로 대폭 낮추었다.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인플레이션은 약간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2%를 웃돌았다. 볼커는 자신의 자만을 깨닫고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소제목 볼커의 뚝심이란 내용입니다. 볼커는 1980년 7월 9.03%이던 금리를 1981년 6월 19.10%까지 급격히 올렸다. 고금리 긴축 정책의 효과 덕택에 그해 겨울에 소비자 물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10%대 이하로 떨어졌다. 볼커는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2년 4월까지 금리를 12에서 14%로 유지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4, 5년째인 1983년과 1984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각각 3.2%와 4.3%로 크게 떨어졌다. 그래도 볼커는 기준금리를 8에서 11% 수준으로 유지했다. 그가 금리를 8%대로 아래로
낮추며 본격적인 인하 작업에 들어간 것은 물가가 3%대에 안정된 1985년 5월이다. 취임 후 5년 9개월 뒤였다. 볼커는 경기 상황을 봐가며 금리를 내리다가도 물가 상승 조짐을 보이면 다시 급격히 인상, 기준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목을 졸랐다. 볼커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고금리 여파로 두 차례 불황이 찾아왔고 실업률이 급등해 그를 괴롭혔다. 은행 빚이 많은 농부가 트랙터로 연준본부 출입구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볼커는 뚝심으로 맞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은 잔인한, 어쩌면 가장 잔인한 세금이다.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 고정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신념을 표현했다. 현 의장인 파월의 결의 내용입니다. 파월은 작년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고 오판했다. 그러다 방침을 바꿔 7개월 전인 3월부터 금리를 올리며 전쟁을 시작했다. 시장이 자신의 긴축 의지를 가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난 8월 26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회의에서 볼커를 연상시키는 짧지만 단호한 연설을 했다. 파월은 볼커 취임 이전에 15년 동안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며 볼커처럼 오랜 기간 동안의 매우 엄격한 긴축 통화 정책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하향 안정시키는 데 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파월의 이러한 발언이 볼커가 전례에 따르다가 초반에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파월은 금융 긴축을 섣부르게 완화하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노력과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해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제목 고금리 오래 갈 듯 내용입니다. 중요합니다. 파월이 볼커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볼커 때처럼 미국 금리를 내년 초까지 급격하게 인상한 뒤 2년 이상 고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볼커의 인플레이션 전쟁이 5년 9개월 걸린 반면 파월의 전쟁은 이제 7개월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파월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은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즉 빈곤층, 실업자, 고령층에게 가장 심하게 다가온다며 볼커의 발언을 반복하고 세계는 고금리의 뉴노멀, 즉 새로운 정상 상태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파월의 인플레이션 전쟁이 거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상입니다. 현재가 2022년인데 2026년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니 실로 염려가 됩니다. 사견인 저희 끝맺은 말로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발과 투자도 위축되고 빈곤층, 실업자, 고령층은 아주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며 2026년까지 고금리가 장기화 된다면 그야말로 극심한 고통이 아닐까요?
지금도 아야 하는 곡소리가 나오는데 말입니다. 하여간 생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비책을 잘 세우시기를 빕니다. 왜냐하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진다니 정말 가슴이 답답하시죠. 정치와 연관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탄핵이니 촛불이니 하지 말고 안정적 생존법이나 함께 찾았으면 합니다. 이어서 제가 조사 분석한 내용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로 집값이 무려 80%까지 폭락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고금리, 저성장과 중국 등의 경제 침체 등으로 세계 경제의 최악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몇 국가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국가 모두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은 막대한 국가 부채 증가, 즉 아베노믹스란 경기 부양책으로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되었고 쉽게 금리 인상도 못하고 32년 만에 엔화 가치가 추락하여 N달러는 150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며 중국은 부동산, 기업, 정부의 부채 증가와 위안화 약세는 14년 만에 최저 등의 총체적 위기이며 한국은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 또 실질적 부채는 GDP 대비 180%로 세계 1위, 요즘 무역 적자, 수출 감소로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물가 대란으로 이번 겨울이 최대 위기라고 하며 영국은 파운드화 폭락과 9월 물가 상승이 10.1%로 40년 만에 최고이며 40여일 만에 신임 총리가 자진 사퇴한 위기 상황이며 독일은 러시아 의존도가 28.3%이며 9월 물가 상승률이 10%로 또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는 외환 보유고 부족과 급격한 부채 증가의 상황이며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도 금융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달러 초강세로 자국 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갈아타기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 증가와 상투를 잡은 연걸 투자자, 무리한 갭 투자자, 개인 사정인 사업 실패, 이혼, 실직, 파산 등의 이유로 급급 매물을 내놓아 가격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집값 대폭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중국 등 해외 집값도 한국과 같이 급락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폭락에 이어 주식도 하락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미국과 유럽은 올해 연초 대비 약 10배 상승한 8에서 10%라고 하니 세계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하다고 여겨집니다. 핵심적인 또 큰 문제는 미 연준의장 파월의 정책적 행보가 계속적 금리 인상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으로 외국 자본 이탈도 상당한 염려라고 합니다. 또 국내의 부동산 정책인 아파트 추가 공급 200만 호의 물량도 가격 하락의 부채질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구 급감, 1인 가구 증가, 빈집 증가도 집값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 전체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하락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아파트도 살 사람이 없다고 하니 한국의 전 지역이 집값 폭락의 지역으로 해당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잡겠다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정책적 행보가 관건입니다. 전임 미 연준 의장 볼커는 물가를 잡겠다고 실효 기준금리를 1980년에 17.6%까지 올렸고 1981년에는 19.10%까지 올려 3년 만에 소비자 물가를 3에서 4%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이를 따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행보는 이제 겨우 7개월째, 파월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고금리가 오래 갈지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볼커와 파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람은, 즉 빈곤층, 실업자, 고령층에게 아주 심하게 다가온다며 물가 상승은 어쩌면 가장 잔인한 세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잡히고 저금리가 되고 고성장 흐름이 안정화될 때까지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예단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집을 매수해도 되겠고 또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 연준 의장 파월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생겼습니다. 각자가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